100% 조작입니다. 원앙은 도심에서 살 수 없어요. 일본의 저명한 생태학자 카와시마 료헤이 박사가 단언했습니다. 서울 한복판, 청계천에서 137마리의 원앙이 발견됐다는 영상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죠. 63세, 30년 넘게 원앙을 연구한 권위자였습니다. 그는 국제회의에서 대놓고 말했습니다. 이 영상은 연출되었거나 다른 장소를 편집한 겁니다. 도쿄의 에도가와 복원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그였습니다. 10년간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패했던 그 프로젝트 말이죠. 그런 그가 한국 청계천을 향해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과연 청계천의 원앙은 정말 조작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일본 학자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도쿄였습니다. 비가 막 그친 3월의 오후였죠. 회의실 유리창에 물방울이 길게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물줄기를 바라봤어요.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봄비 특유의 무거운 습기가 옷깃까지 스며들었죠. 회의실 안. 12명의 시선이 스크린을 향했습니다. 국제환경협력회의였어요. 저는 일본 대표로 참석했습니다. 카와시마 료헤이. 도쿄 생태환경연구소 고문. 63년을 살아온 경력이었죠. 화면이 켜졌습니다. 서울. 청계천. 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너무 맑았습니다. 도심 한복판인데 바닥의 자갈이 선명하게 보였죠. 물 위로 흰 꽃잎이 흘러갔습니다. 매화였을 겁니다. 버드나무 가지가 수면을 스쳤어요. 그 사이 붉은 깃이 보였습니다. 원앙이었어요. 수컷의 붉은 깃털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죠. 카메라가 움직였어요. 한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마리가 물 위에 떠 있었죠.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서울 도심 중심부에서 확인된 원앙 집단 서식지입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원앙은 인간을 극도로 경계하는 종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연구한 종이죠. 소음에 민감하고 도심에서는 절대 서식하지 않아요. 이건 상식이었습니다. 화면 속 청계천 주변으로 고층 빌딩들이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가는 도로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책하는 모습도 보였죠. 그런데 원앙이 있다고요? 저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영상을 멈췄죠.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봤어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작입니다. 짧고 명확했습니다. 뒤쪽에서 기침 소리가 났어요. 저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원앙은 도심에서 살 수 없습니다. 목소리는 건조했어요. 물이 아무리 깨끗해도 소음과 진동이 있으면 접근조차 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을 둘러봤죠. 제가 30년 넘게 연구한 종입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이에요. 몇몇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영상은 연출되었거나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흥미로운 의견이시군요, 카와시마 박사님. 류젠하오였습니다. 중국 환경협력위원회 부의장이죠.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그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뭔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 미소가 떠 있었어요. 하지만 눈은 차갑더군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스크린을 봤죠. 맑은 물, 흐르는 꽃잎, 그리고 원앙. 너무 완벽했습니다. 마치 광고 같았어요. 그게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순간 기억이 밀려왔어요. 에도가와 10년 전 일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하천 복원 프로젝트였죠. 저는 총책임자였습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됐어요. 최고의 기술진이 모였습니다. 완벽한 설계도가 만들어졌죠. 모두가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어요. 물은 맑아졌습니다. 수질은 개선됐어요. 그런데 생태계는 돌아오지 않았죠. 철새는 오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는 정착하지 못했어요. 예상했던 생물종의 절반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모든 계산이 완벽했는데, 모든 조건을 맞췄는데, 자연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10년 프로젝트 실패, 세금 낭비의 주범, 현장 감각 없는 이론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어요. 학회에서도 비난이 나왔습니다. 카와시마는 이론만 아는 학자다. 실전 감각이 없다. 그 말들이 지금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다시 눈을 떴습니다. 더 차갑게. 류젠하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합니다. 제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거짓은 오래가지 못하니까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항공편은 내일 아침 8시입니다. 잠깐 멈췄죠. 한국 측 연구진과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를 챙기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스크린은 여전히 켜져 있었죠. 정지된 화면. 원앙의 붉은 빛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거웠어요. 왜일까요?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흥분도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서류 가방을 챙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섰죠.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만 울렸어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켰습니다.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원앙 서식 조건, 도시 하천 생태 한계, 세계 각국 보건 사례 데이터, 파일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모든 자료가 제 판단을 뒷받침했어요. 도심에서 원앙 집단 서식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었죠. 가설 청계천 원앙 영상은 일시적 현상이거나 연출. 적고 나서 밑줄을 그었습니다. 검증 방법 현장 직접 관찰, 수질 측정, 서식 환경 분석.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도쿄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움직이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보였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강은 보이지 않았어요. 에도가와는 도시 외곽에 있었습니다. 중심부에서 한참 떨어진 곳이죠. 서울은 다를까요? 도심 한복판에 강을 만들었다는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해요. 자연은 그렇게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연구로 증명했죠. 아무리 환경을 조성해도, 아무리 조건을 맞춰도 자연은 인간의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쓰라린 교훈이었죠.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둠 속에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붉은 깃. 그 선명한 색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물 위를 떠다니는 모습.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 정말 가능할까요? 저는 뒤척였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자정이 넘었습니다. 내일이면 알게 되겠죠. 진실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거짓은 현장에서 드러나니까요. 조작은 가까이서 보면 티가 나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무너질 것이 무엇인지. 인천공항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렸을 때 공기부터 달랐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도쿄와는 다른 느낌이었죠. 습도가 적당했어요. 바람에 봄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어요. 무거웠습니다. 입국장을 빠져나왔죠. 누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카와시마 박사님이시죠? 여성이었어요. 30대 후반쯤 보였습니다. 한지수입니다. 서울 생태보건연구센터에서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그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앞장섰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깨끗했습니다. 한지수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청계천까지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엔진이 켜졌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섰죠. 창밖을 봤습니다. 건물들이 지나갔어요. 높았습니다. 현대적이었죠.
하지만 저는 건물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어요. 맑았습니다. 구름이 조금 있었죠. 하얀 구름이었습니다. 날씨가 좋네요. 한지수가 말했어요. 네. 봄이 왔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짧았죠.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시로 들어왔어요. 건물들이 더 빽빽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보였죠. 많았어요. 곧 도착합니다.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앞을 봤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저는 천천히 내렸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가웠어요.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뭔가 섞여 있었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 청계천이었습니다. 저는 한 발짝 멈췄어요. 물 너무 맑았습니다. 영상으로 봤을 때와 달랐어요. 훨씬 더 선명했습니다. 자갈이 보였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보였죠. 그 사이로 물고기들이 지나갔어요. 은빛이었습니다.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도심 맞습니까? 한지수를 봤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서울 한복판입니다.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걸어 내려갔죠. 계단이 있었어요.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청계천 옆 산책로였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매화였어요. 홍매화, 백매화. 양쪽으로 길게 이어졌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꽃잎이 쏟아졌어요. 한 번에 하얀 꽃잎과 붉은 꽃잎이 섞여 떨어졌습니다. 마치 눈처럼. 그 순간 향이 왔습니다. 눈보다 먼저. 달콤했어요. 하지만 은은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걸음이 멈췄어요.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하동에서 가져온 매화입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지리산 기슭에서 자라던 나무들이죠. 잠깐 멈췄습니다. 지리산에 가지 않아도 서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어요. 미세하게. 왜일까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다시 물로 내려갔어요. 가방에서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천천히 물에 담갔죠. 기다렸습니다. 삑. 소리가 났어요. 수치가 떴습니다. 저는 눈이 굳었습니다. 2급수. 다시 확인했어요. 똑같았습니다. 이건 일본 도심 하천보다 깨끗합니다. 한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물 위를 가리켰습니다. 버드나무였어요. 그 아래 작은 물고기 떼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냥 바라봤죠. 물고기들이 움직였어요. 일정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먹이를 찾고 있었죠. 자연스러웠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었습니다. 선생님, 개구리 알이에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유치원생들이 보였어요. 선생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물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아이들 뒤에 섰어요. 물을 봤습니다. 개구리 알이 있었습니다. 투명한 덩어리였어요. 그 안에 작은 점들이 보였습니다. 생명이었죠. 도심에서 산란을. 한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매년 봄마다입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알 하나하나가 보였어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빌딩들이 보였어요.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죠. 도심이었습니다. 분명 도심이었어요. 그런데 개구리 알이 있었습니다. 저는 한지수를 봤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시간입니다. 짧았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다시 물을 봤습니다. 맑았습니다. 흐르고 있었죠. 멈추지 않았어요. 내일 다시 오시겠습니까?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전 구간을 봐야 합니다. 생태습 지원도 보시겠습니까? 그것도 봐야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돌아서려다 다시 물을 봤어요. 마지막으로 물고기들이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꽃잎이 수면을 떠다녔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또 꽃잎이 떨어졌죠. 저는 그 장면을 오래 봤습니다. 왜일까요?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한지수가 기다렸습니다. 말없이. 저는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어요. 차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았죠. 창밖으로 청계천이 보였어요. 저는 그것을 계속 봤습니다. 차가 출발할 때까지. 그날 밤 호텔방에서 노트를 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1일차 관찰 결과 적었습니다. 수질 2급수 확인. 멈췄죠. 생물 물고기 다수, 개구리 알 확인. 또 멈췄습니다. 식생 매화 굴락, 버드나무.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어요. 그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흐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을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보였어요. 맑은 물, 떨어지는 꽃잎, 그리고 개구리 알. 저는 눈을 떴습니다. 노트를 다시 봤어요. 마지막 줄을 적었습니다. 재방문 필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났어요. 새벽 6시였습니다. 잠을 설쳤죠. 계속 생각났습니다. 어제 본 장면들이. 씻고 옷을 입었어요. 한지수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네. 서둘러야 할 것 같아서요.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다른 곳으로 갔어요. 생태습 지원입니다.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청계천 중간 지점에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멈췄어요. 내렸습니다. 입구가 보였습니다. 들어갔죠. 그리고 멈췄습니다. 도심이었습니다. 분명 도심이었어요.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눈앞은 습지였어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수초가 자라고 있었죠. 버드나무가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발소리가 났어요. 나무 데크 위였습니다. 연못 가까이 다가갔죠. 물을 들여다봤습니다. 투명한 덩어리가 보였어요. 개구리 알이었습니다. 어제 본 것보다 많았어요. 그 안에서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명이었죠.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더 가까이 봤어요. 알 하나하나가 선명했습니다. 도심에서 이렇게 많이 산란을. 한지수가 옆에 섰습니다. 수심을 다르게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동면과 산란이 가능하도록요. 설계라니요? 네. 깊이를 조절했습니다. 그녀가 설명했어요. 얕은 곳은 30cm, 깊은 곳은 1m 20cm. 저는 다시 연못을 봤습니다. 정말 깊이가 달랐어요. 온도 변화도 고려했습니다. 한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겨울에도 일부는 얼지 않게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선을 옮겼어요. 수면 위였습니다. 애기부들이 보였어요. 새순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초록빛이었죠. 연꽃잎도 보였습니다. 조용히 퍼지고 있었어요. 그 위로 벌이 날아왔습니다. 앉았어요. 꽃가루를 모았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조용했어요. 도심인데 너무 조용했습니다. 차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사람 소리도 없었습니다. 새 소리만 들렸죠.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말이 안 된다.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복원 전에는 물고기 4종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어요. 지금은 32종입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몇 배입니까?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8배입니다. 저는 손이 멈췄어요. 한지수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600종 넘는 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600종? 네. 곤충, 식물, 어류, 양서류 포함해서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심입니다. 여기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시선이 멈췄습니다. 물속이었어요. 작고 빠른 물고기가 지나갔습니다. 은빛이었어요. 저건 한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쉬리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쉬리. 1급수에서만 사는 종이었습니다. 맑은 물에서만 살아요. 조금이라도 오염되면 죽습니다. 도심에서?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시 물을 봤어요. 쉬리가 또 지나갔습니다. 한 마리가 아니었어요. 여러 마리였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물에 담갔어요. 기다렸습니다. 삑. 수치가 떴죠. 1급수였습니다. 저는 측정기를 물에서 꺼냈어요. 다시 확인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이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지수는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습지였습니다. 완벽한 습지였어요. 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수초가 자랐죠. 생물들이 살고 있었어요. 도심 한복판에. 이게 가능할까요? 하지만 눈앞에 있었습니다. 저는 데크를 따라 걸었어요. 천천히. 구석구석 봤습니다. 수생식물들이 보였어요. 각각 다른 종이었습니다. 부들, 갈대, 창포. 이름을 하나하나 떠올렸죠. 모두 제대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물가에 앉았습니다. 물을 바라봤어요. 작은 물방개가 수면을 스쳤습니다. 소금쟁이도 보였죠. 다슬기도 있었어요. 바닥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뻗었습니다. 물에 담갔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봄 기운이 느껴졌죠.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한지수를 봤어요. 그래도 원앙은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다시 단단해졌어요. 핵심은 그겁니다. 한지수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와보시죠.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과학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짧게. 자연은 기다립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자연은 기다립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생태습 지원을 나왔어요. 뒤를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새소리만 들렸죠. 차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한지수가 물었습니다. 호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청계천 전 구간을 봐야 합니다. 지금요? 네. 지금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생태습 지원이 멀어졌죠. 하지만 머릿속에는 남아 있었습니다. 맑은 물, 개구리 알, 그리고 쉬리.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보였어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청계천 전 구간이었습니다. 6km. 저는 걷기 시작했어요. 천천히.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심이었어요. 머리 위로 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차 소리가 들렸죠.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그런데 발 아래는 달랐습니다.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자갈이 부딪히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내려다봤습니다. 물속에 물고기들이 보였어요. 피라미였습니다. 버들치도 있었죠. 모래무지도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따라 걸었습니다. 물고기들이 움직였어요. 무리를 지어 헤엄쳤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1km. 다리 아래를 지났어요. 그늘이 졌습니다. 하지만 물은 계속 흐렸죠. 2km. 숨이 조금 찼습니다. 63세의 몸이었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3km. 중간 지점이었습니다. 생태습 지원 근처였죠. 저는 다시 들어가 봤어요. 어제와 똑같았습니다. 아니, 달랐어요. 개구리 알이 더 많아진 것 같았습니다. 하루 사이에? 저는 눈을 가늘게 떴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봄은 빠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시선을 옮겼습니다. 애기부들이었어요. 어제보다 더 올라왔습니다. 새순이 더 길어졌어요. 수면 위로 초록이 번졌습니다.
저는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성장이 보인다. 중얼거렸어요. 실제로 보였습니다. 변화가. 하루 만에.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4km. 다리가 무거워졌어요.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하지만 눈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버들습지가 보였어요. 물가에 새가 서 있었습니다. 외가리였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외가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지해 있었죠. 물을 응시하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먹이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 순간 외가리의 부리가 움직였어요. 번개처럼 빨랐습니다. 물속으로 꽂혔죠. 다시 올라왔을 때 부리에 물고기가 물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사냥이다. 제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완전히 몰입했어요. 생태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먹이 사슬이, 포식과 피식이 자연스럽게 외가리가 물고기를 삼켰습니다. 날개를 펼쳤어요.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5km. 거의 끝 지점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려고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걷느라 그런 것만은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봤습니다. 여전히 맑았어요.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6km 내내. 한 번도 탁해지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냄새가 나지 않았어요. 도심 한복판인데. 저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노트를 꺼냈어요. 펜을 들었습니다. 전구간 수질 1급수에서 2급수. 적었습니다. 생물 다양성 확인. 멈췄죠. 먹이 사슬 작동 중.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도 원앙은 없습니다. 한지수를 봤습니다. 핵심은 그겁니다. 말은 단단했어요. 하지만 속도는 느려졌습니다. 확신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오시겠습니까?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왜 새벽입니까? 원앙은 새벽에 움직입니다. 잠깐 멈췄어요. 사람이 없을 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그날 밤 호텔 방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어요. 오늘 기록을 정리했습니다. 2일차 전구간 답사 완료. 수질 문제 없음. 생태계 안정적. 펜이 멈췄습니다. 원앙 미확인. 적고 나서 밑줄을 그었어요.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손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었어요.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그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었죠. 지금도 흐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물고기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개구리 알이 자라고 있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새벽 원앙을 보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옳았다는 걸 확인하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틀릴 수도 있다고. 밤이었습니다. 카페였어요.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한지수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따뜻한 아메리카노였죠. 컵을 손에 쥐었어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온기를 느꼈습니다. 한참. 한지수가 말했어요. 실망하셨나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짧았어요.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처음이었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한 건 인정한 순간이었죠.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지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강은 원래 없었습니다. 저는 눈을 들어봤어요. 고가도로 아래였습니다. 잠깐 멈췄죠. 시멘트 아래 강이 묻혀 있었습니다. 제 눈이 흔들렸어요. 인공이라는 말입니까? 네. 짧았습니다. 복개되어 있었어요. 50년 넘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위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계속 말했어요. 차들이 다녔죠. 사람들이 걸었고요. 저는 상상했습니다. 시멘트 아래 묻힌 강을
빛이 들지 않는 어둠을. 그걸 다시 열었습니다. 한지수의 목소리였어요. 시멘트를 걷어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태계를 다시 만들었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물만 흘렀어요. 그뿐이었습니다. 컵을 다시 들었죠. 하지만 기다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봤습니다. 얼마나요? 20년입니다.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무겁게 들렸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았어요. 에도가와 프로젝트는 10년이었습니다. 10년도 견디기 힘들었죠. 비난과 실패 속에서 20년은 2배였어요. 그 시간 동안 뭘 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한지수가 대답했어요. 그리고 지켰습니다. 지켰다고요? 네. 매일 사람들이 왔어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잠깐 멈췄어요. 물을 관찰했어요. 누가 시켰습니까? 아무도요. 짧았습니다. 스스로 왔습니다. 저는 말을 잃었어요. 처음엔 10명이었습니다. 한지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지금은 300명 넘습니다. 300명이나요? 네. 매일 교대로 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을 적셨죠. 왜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한지수가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 네. 이강을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이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 청계천이 있었습니다. 흐르고 있을 겁니다. 지금도. 내일 새벽에 오시면. 한지수가 말했어요. 모실 수 있을 겁니다. 원앙을요? 네. 짧았습니다. 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계산을 했습니다. 카페를 나왔죠. 밖은 추웠습니다. 봄이지만 밤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저는 옷깃을 세웠습니다. 호텔로 걸어갔죠.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20년. 그 시간의 무게를. 300명의 사람들을. 매일 오는 사람들을. 에도가와는 달랐습니다. 기술만 있었어요. 돈만 있었습니다. 사람은 없었죠. 마음은 없었어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몇 개 안 되었지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내일.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보게 되겠지. 호텔로 돌아왔어요. 방에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하지만 잠들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있었어요. 천장을 보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알람을 맞춰뒀어요. 새벽 4시 반에.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보였어요. 한지수의 얼굴이.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뒤척였어요. 시간은 천천히 갔습니다. 아주 천천히. 새벽이었습니다. 4시 반에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을 떴습니다. 잠을 설쳤죠. 씻고 옷을 입었어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한지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시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차에 올랐어요. 도시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텅 비었죠. 가로등만 켜져 있었어요. 차가 청계천에 도착했습니다. 내렸어요. 공기가 차갑게 얼굴을 때렸습니다. 저는 숨을 내쉬었어요.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청계천으로 내려갔어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동쪽 하늘이 회색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안개가 있었어요. 물 위를 덮고 있었습니다. 저는 망원경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인지 몰랐습니다. 벤치에 앉았어요. 망원경을 들었습니다. 물을 봤죠. 안개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한지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옆에 서 있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졌어요.
안개가 천천히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망원경을 조정했어요.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붉은 점이었어요. 하나, 물 위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설마. 초점을 더 맞췄어요. 선명해졌습니다. 원앙이었어요. 수컷이었습니다. 붉은 깃털. 완벽했어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셋, 다섯, 열. 제 손이 떨렸어요. 카운터를 꺼냈습니다. 누르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10, 20. 속도가 빨라졌어요. 30, 50. 안개가 완전히 걷혔습니다. 장면이 열렸어요. 물 위. 워낙 물이었습니다. 가족들이었어요. 쌍들이 있었습니다. 새끼들도 보였죠. 저는 계속 세었습니다. 100, 110. 숨이 거칠어졌어요. 120, 130. 마지막까지 셌습니다. 137. 망원경을 내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저는 그 장면을 맨눈으로 봤습니다. 물 위에 원앙들이 있었어요. 평화롭게 떠 있었습니다. 서로 붙어 있었죠. 깃털을 다듬고 있었어요.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러웠어요.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여기가 원래 그들의 집인 것처럼. 저는 무너졌습니다.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망원경을 무릎 위에 놓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어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내가 틀렸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눈물이 났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6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한지수가 옆에 앉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었죠. 저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울었어요. 소리 없이.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빛이 물 위를 비췄습니다. 원앙들의 깃털이 반짝였죠. 붉은색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내렸어요. 다시 그들을 봤습니다. 여전히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꿈이 아니었어요.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물가로 걸어갔어요. 조용히. 원앙들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도망가지 않았어요. 경계했지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굽혔습니다. 물에 손을 담갔어요.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어요. 손을 빼냈습니다. 물방울이 떨어졌죠. 저는 그 물방울을 봤습니다. 20년. 이 물은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사람들도 20년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원앙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한지수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아닙니다. 그럼 누굽니까? 곧 보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 원앙들을 봤어요. 한참. 그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마치 여기가 원래 그들의 집인 것처럼. 해가 완전히 떴습니다. 아침이었어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조용히 왔어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게도 있었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누굽니까? 한지수가 대답했어요. 시민입니다. 짧았습니다. 매일 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젊은 사람도 있었어요. 나이 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학생도 보였죠. 회사원도 있었어요. 모두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쓰레기를 주웠어요. 낙엽을 치웠습니다. 물가를 정리했죠. 말이 없었어요. 조용히 일했습니다. 매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20년 동안요. 한지수가 대답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매일.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천천히 걸어왔어요. 허리가 굽었습니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할머니였어요.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박금래 할머니십니다. 할머니가 저를 보고 웃었어요. 처음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일본에서 왔습니다. 아이고, 먼 데서 오셨네요. 할머니가 물가를 봤어요. 애들이 좋아하네요. 저는 물었습니다. 애들이요? 저 아이들이요.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원앙들이었어요. 왜 오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매일. 할머니가 잠깐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다리거든요. 누구를요? 저 아이들을요.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가 벤치에 앉았어요. 저도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할머니가 말했어요. 우리 영감이 일했던 곳이에요. 저는 그분을 봤습니다. 보건공사 때요. 잠깐 멈췄어요. 인부였어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돌아가셨죠? 정적이 흘렀어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여기 옵니다. 매일요? 네. 20년째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영감이 만든 곳이거든요. 할머니가 물을 봤어요. 혼자 두면 안 되잖아요. 저는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저 아이들도 알아요. 할머니가 웃었습니다. 제가 매일 오는 거. 원앙 한 마리가 가까이 왔어요. 할머니 앞으로. 봄순이에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태어났어요. 이름을 지으셨습니까? 네. 다 이름이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137마리 전부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나하나 다 알아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할머니가 일어섰어요. 이래야죠. 쓰레기 집게를 들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어요. 허리가 굽었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어요. 한참. 한지수가 말했습니다. 저런 분들이 300명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사람들이 계속 일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묵묵히. 돈을 받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한지수가 대답했어요. 스스로 옵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요.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들었던. 하지만 이번엔 이해했어요. 진짜로. 저는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에게 다가갔어요. 한 분이 저를 봤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집게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았어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들었죠. 쓰레기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서툴렀어요. 하지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웃었어요. 잘하시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주웠죠. 1시간을 그렇게 했습니다. 등에서 땀이 났어요. 숨이 찼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마지막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봉투에 넣었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쿄로 돌아왔어요. 같은 회의실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였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모였어요. 류젠하우도 있었습니다. 제 앞에 앉았죠. 스크린이 켜졌습니다. 제가 찍은 영상이었어요. 새벽의 청계천. 안개 속의 원앙들. 137마리. 영상이 흘러갔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조용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저는 일어섰어요. 천천히. 사람들을 봤습니다.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류젠하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청계천은 조작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건 기술이 아닙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시간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입니다.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박금래 할머니 사진이 떴습니다. 이분은 20년 동안 매일 청계천에 왔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남편이 보건공사 중 돌아가셨습니다. 정적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왔습니다. 쓰레기를 주우며, 원앙을 기다리며. 다음 사진이 나왔어요. 시민들이었습니다. 300명의 사람들이 20년 동안 이 강을 지켰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돈을 받지 않고, 명령받지 않고, 스스로. 류젠하우가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제가 끊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그를 똑바로 봤어요. 에도가와 프로젝트. 10년 막대한 예산. 최고의 기술.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왜일까요? 질문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스스로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없었습니다. 다시 스크린을 봤어요. 원앙들이 보였습니다. 서울은 강을 만든 게 아닙니다. 제 목소리가 울렸어요. 봄이 돌아오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정적이었습니다. 긴 정적이었어요. 한 사람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또 다른 사람도.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어요. 류젠하우만 박수치지 않았습니다.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는 그를 봤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말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어섰어요. 말없이 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악수를 청했어요. 훌륭한 발표였습니다.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나갔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스크린을 봤어요.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원앙들이 보였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가방을 챙겼어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였어요. 하지만 다르게 보였습니다. 이제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을까? 에도가와를 다시 살릴 수 있을까? 20년. 그 시간을 기다릴 수 있을까? 300명의 사람들을 모을 수 있을까?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아요. 서울이 증명했으니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내려갔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봄바람이 불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한참. 그리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